자, 오늘 2월 28일 월요일 2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전입니다. 내일 3월 1일 화요일은 3일절로 휴장인데 현재 전쟁 이슈가 하루라도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매일 어떤 속보가 뜰지 몰라서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인데 오늘은 장 시작 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3%로 폭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금요일 시장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그런 탓일까 선물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지수가 하루 종일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의 변동성이 1%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동성이 진정되고 현재 악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수 상태를 보면 아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일 휴장에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하게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대로 눌림목 매매를 여러 번 했는데 전부 다 성공시켜서 만족스럽게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인위적인 주가 조작, 좋은 정보가 있으면 미리 선침해 등 지저분한 일들은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원에 일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거 싹 다 박멸할 자신 있는데 개인들이 알게 모르게 정보 선침해로 해먹는 종목들이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가끔씩 점상 가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한일 네트워크스란 종목을 보면 예전에 코프라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점상을 갔지만 그 전에 이미 선침해가 있었습니다. 선침해로 인해서 우연이라고 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공시 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거래량이 평소와 같은 것도 아니고 평소와 달리 딱 맞춰가지고 급등. 결국에 선침해 세력이 전부 다 고점에 팔고 나가니까 단기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결과만 봤을 땐 고점을 찍긴 했지만 단기 결과로 봤을 땐 먹고 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시간의 거래에 뜨기 전에 선침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트에서 차트가 좀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 고점을 뚫어주는 상태이긴 한데 딱 공시 전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금요일 물량 얼마 걸지 않으니까 체결도 되지 않던데 자 보시면은 이게 목요일 시장에서 거래된 건데 마지막에 3시 18분 정도 이때 갑작스럽게 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거래가 거의 5만 주 하루 종일 거래가 돼봤자 5만 주 되는 거래 종목인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공시 전에 들어왔습니다. 뭐 딱 보더라도 미리 정보를 알고 수했을 게 뻔한데 이런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있음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할 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눌림목으로 굉장히 잘 통했는데 아무래도 기초 거래 대금이 많이 받쳐주다 보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싸게 사려는 매수세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줄을 섰기 때문에 눌림목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이전부터 활용하던 눌림목 방법으로 활용을 했는데 일동제약이랑 로보로보 그전 거래일에 로보로보가 거의 4천억 정도 터지고 일동제약이 1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눌렸을 때를 활용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보로보도 하루 종일 그냥 빠지기만 기다리면서 분봉상 제일 많이 빠졌다 싶을 때 들어가고 올랐을 때 적당히 수익 챙기고 계속 반복하니까 매매가 정말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로보로보 오늘 같은 호가창은 쉽게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은 깨지지 않고 뭐 다음 거래일에 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쌓아놨다는 것은 쉽게 깨질 호가창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100만 주가 작정하고
던지면은 얘들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까지 모르기 때문에 작정하고 던지면은 이걸 깨버릴 수 있지만 오늘 작정하고 던지지 않은 바람에 눌림목 매매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관찰하면서 외국인 프로그램은 진짜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 한다고 해야 되나? 오직 자본금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얘들이 원한다 싶으면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 또 매도한다 싶으면 주가는 내리는 것이고 오직 이 결정에 의해서 무한적인 돈을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어서 주식을 참 쉽게 잘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 올라가는 도중에 저처럼 발라먹을 자리만 발라먹을 것입니다. 얘들의 매매가 어떻냐면 장기 투자자처럼 여기서 사서 이 변동이 위아래로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몇 배씩 먹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마다 먹을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구간에서만 확실하게 0.1%라도 먹으려고 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장투해서 다 발라먹는 게 아니라 확실한 상황에서만 발라먹고 또 진정됐다가 또 확실한 상황이 오면은 발라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이 돈이 무한하고 오직 이 선택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돈을 벌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풀렸냐면 최근 4거래일 동안 계속 사모았는데 오늘 전부 다 덜어냈습니다. 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모았던 거 오전에 올림으로써 최고점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언제라도 이 정리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근에 단타로 모은 이 물량을 최고점에서 제대로 던진 것이며 다시 또 단타로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들어올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들어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6만 3천원을 넘어서 6만 5천원, 6만 7천원 또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면은 또 들어왔던 거 수익을 챙기는 것이고 뭐 가만히 냅둬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수익률이 크겠지만 주가를 올려주는 주체 자체가 이 프로그램 쪽이기 때문에 결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들어올 궁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라왔는데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단타 외국인이 다 나갔는데도 올라온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면 진짜 좋게 생각했을 때 위메이드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동제약 상태가 위메이드 위치로 보자면 10월 15일 상태 정도 이 정도 상태라 보면 되는데 이때랑 캔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만약에 일동제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여기서 12만원도 진짜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장대 양봉도 나오고 뭐 일동제약도 지금 위치에서 보면 단기간에 7, 8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보유자들은 충분히 승부를 내볼 만한 자리라 생각하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반토막 나는 지금 위치에서는 반토막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위치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도 자 보시면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급등주들 보면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반토막을 생각하면 3만원입니다. 근데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위치라서 반토막을 낸다 하더라도 차라리 뭐 8만원까지 10만원까지 올렸다가 5만원까지 내린다던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자리이므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외국인 단타도 다시 접근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돌발스러운 악재가 아니라면 관기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태라 당분간 새로운 종목 없이 이쪽으로 계속 거래대금이 추세가 살아있는 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당장 수요일 시장에 또 들어오면서 주가를 신고가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상태입니다. 일동제약에서 오전에 잠깐 눌림목 단타치고 로보로보는 하루 종일
눌림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동제약도 오전에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뭐 아무 변동성의 재미가 없고 눌리기만 했었다면 하루 종일 이것도 눌림목으로 대응했을 텐데 이때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00만 주 들어온 외국인, 이게 언제 나갈진 모릅니다. 제가 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절대 알 수가 없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던지면서 다시 10,000원을 깨버리는 것. 그렇게 된다면 10,000원을 깨고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추세가 다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좀 좋게 생각해 본다면 이 100만 주 물량을 더 높게 팔아먹기 위해서 일동제약처럼 오늘 같이 한 번 띄운 다음에 최고점에서 전부 나가는 좀 비슷한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주 물량 갑자기 VI가 걸릴 정도로 한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띄운 다음에 다 팔아먹고서 도망가고 다시 단타로 들어온다던가, 좋게 생각하면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리는 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몰린 게 두산중공업 그리고 원전주. 두산중공업은 지금 추세가 다시 안 좋고, 저는 제 원칙으로 밥 먹듯이 유증을 하는 회사는 절대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타로 진짜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 장대양봉이라면 모를까 함부로 접근을 하지는 못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거 보면 현재 유지가 되는 게 일동제약,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신저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신규주인 풍원정밀이 오늘 상장해서 저도 몇 번 찔러 넣었지만 올라가는 힘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차트 자체가 저랑 맞아가지고 잠깐 넣었다 뺐다 반복하긴 했는데 그 뒤로 올라가는 힘이 너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가총액 탓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뒤에 손을 놓았습니다. 차라리 오늘 상한가를 가든 내려가든 종가를 보고 결정하자 생각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최근에 스톤 브릿지 벤처스, 제가 최근에 이 종목에선가 당한 적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차트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짧게 끊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때 원래 초반에 눈치를 채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로보로보랑 일동제약 신경 쓴다고 잘 몰랐는데, 이때 저번에 당한 신규주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회복해 주려는 걸로 봐서 나중에 고점을 찍을 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 T플렉스가 1,500억,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워서 혹시나 이것도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 차라리 5,000원 위에서 최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그 뒤에도 노렸을 텐데 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달려도 거래대금이 오늘 3,000억 정도 나왔다면 종가나 시간의 거래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꼬리가 약간 달렸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종가로 확실하게 신고가를 뚫어준다던가 근처에서 마감한다면 그때는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휴장인데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식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